지난주 금요일 현충일에 푸른 정원이 펼쳐진 유엔 기념공원은 경건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는데요. 목숨을 바친 분들을 애도하는 날인 현충일인데요. 올해로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5년이 됐지만 매년 40만여 명의 소중한 분들이 국제 유일한 유엔군 묘지인 이곳을 매년 찾아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특히 유엔 기념공원은 대한민국 국가유공자 외에도 유엔군으로 참전한 외국인 참전 용사도 많이 계신 곳입니다. 오늘은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서 지금의 평화가 있기까지 큰 역할을 해주신 분들의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사이렌이 울리며 유엔 기념공원을 찾은 모든 분들과 함께 묵념으로 추모 행사를 참여했습니다. 이후 참여하신 분들은 각자의 인연이 있는 분들의 묘를 찾았는데요. 저희는 한국전쟁 당시 카투사 소속으로 참전한 용사분들의 묘역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서울 가더라도 서울에 딱 KTX 타고 가다가 용산만 지나면 가슴이 들렁거리죠. 그거는 몇 번이 아니고 아마 그때 군대 같은 분은 다 그럴 거예요. 그때 당시 군에 처음 가셨을 때 네.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때 내 17살. 선생님보다 더 어린 분들도 계셨나요? 내보다 어린 사람 없었어. 없고 나이는 어리지만은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 같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찰나인데 그때 우리 전황이 6월 25일 전쟁이 터져가지고 8월 달쯤 해가지고 벌써 낙동까지 인민군이 내려왔거든요. 예. 마산으로 갔다면 그 진동, 진동에서 그 남지로 올라가면서 장령 여기까지 다 점령된 이쪽 적발에 뭐 마산이 바로 인민군이 포를 쏘면 마산에 포가 떨어질 정도로 이제 내일 떨어질는지 모레 떨어질지 모르니까 이제 여기 입대를 했죠. 17살의 김응수, 학생이던 그 시절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군분 받았는데 이분들은 이쪽 선에 서가지고 낙동강 전선을 바로 가고 우리는 이쪽 선에 서가지고 훈련소, 2, 3, 4단 훈련소로 군분 받자마자 저 낙동강 전선에 배치돼가지고 한 일주일도 못 돼서 전사한 우리 전우들이야. 밤마다 옛날 생각만 해. 밤마다. 내 일생의 중간에 거는 별로 생각도 안 나고 다 잊어버리고 어릴 때 그 전설에 뛰대던 거 그것만 자꾸 생각나요. 죽을 임박이 뜨니까. 전쟁 당시 혹시 뚜렷하게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원산 상륙작전. 예. 매일 그냥 이동하는 거야. 제일 또 기억에 남는 게 크리스마스 그해 50년도 크리스마스 때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함흥 흥남 두두에서 이제 출소하는 이제 후퇴하는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 당시 같이 참전하셨던 동료분들이 좀 계신 분들이 다 계십니까? 이제 다 세상 떠나고 한 두세 사람밖에 안 남았어. 그러시군요. 산 옆 외딴 골짜기에 혼자 누워있는 국군을 본다. 그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군인이었구나. 가슴에선 아직도 더운 피가 품어나온다. 장미 냄새보다 더 짙은 피의 향기여. 엎드려 그 젊은 죽음을 통곡하며 나는 듣노라. 그대가 주고 간 마지막 말을. 자, 이어서는 일제강점기 때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혹시 이 백산 안희재 선생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마침 이 주변에 그분을 기리는 기념관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기 전에 혹시 백산 안희재 선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안희재 선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들어요. 그래요? 네네네. 그럼 백산 안희재 선생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고요. 야, 여기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백산 안희재 선생을 기리는 백산 기념관입니다. 근데 이 기념관 위치가요.
백산 안희재 선생이 독립운동 당시에 활동했던 그 백산 상회가 있던 자리에 기념관을 지었다고 합니다. 1995년 8월 15일 광복 50주년을 맞아서 백산 안희재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념관이 마련이 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이 백산 안희재 선생님은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남겨진 사료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어렵게 모은 안희재 선생의 80여 점의 사료로 어렵게 꾸며진 기념관입니다. 백산 안희재 선생은 어렸을 때부터 지역에서 수재로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앞에 있는 친필 서한을 보면요. 필체가 아주 예술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공부에만 능하셨던 건 아니고 배웠던 것을 실천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이분의 전공이 경제학을 대학에서 전공하셨는데 독립운동에 자금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자금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쏟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금을 마련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좀 대표적인 게 오늘 이 기념관이 있는 장소인 백산상회를 열어서 거기서 판매한 물품의 수익금으로 독립자금을 만들어서 상해 임시정부로 보내는 역할을 아주 비밀리에 하셨다고 합니다. 안희재 선생이 돌아가신 이후 2년이 지난 뒤에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정말 어떠하나 바라는 것 없이 몸을 바친 이 안희재 선생의 일생을 짧게나마 이 기념관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순국선열에 대한 헌신을 절대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장소와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어서는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중 한 분인 동래구를 갔습니다. 그분은 바로 박차정 의사인데요. 낭민역 근처에 생가가 있다고 해서 오늘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이름 박차정 의사의 생가입니다. 동네 일신여학교를 다닐 때 항일 학생운동을 주도했고요. 그때 민족 해방을 목 놓아 외쳤던 분입니다. 근엄한 표정을 한 군복을 입은 박차정 의사가 집을 딱 지키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박차정 의사 캐리커처 맞죠? 맞습니다. 좀 세게 보이시는데요. 저 여러분들 유관순 열사 아시죠? 유관순 열사에 이어서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을 두 번째로 주서받은 여성 독립운동가입니다. 이 박차정 의사 가족 대부분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자세한 얘기도 만나보겠습니다. 여기가 생가라고 하니까 그거부터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복원해 놓은 것 같은데 네. 이 복원하는 과정이 좀 어땠나요? 박차정 의사에 대한 어떤 우리가 많이 알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 집도 알려지고 있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1995년 문민정부 때 박차정 의사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내려지면서 이제 여기 생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힘을 합해서 이 생가를 매입을 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독립운동을 하셨다. 근데 그 영향을 가족에게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엄마 쪽에 외가 쪽의 분들이 독립운동가로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이분의 형제가 5남매인데 5남매 중에서 3남매가 전부 다 독립운동에 헌신을 하신 분입니다. 이 박차정 의사와 김원봉 단장의 결혼은 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평범한 부부라기보다는 그죠 독립운동을 하는 동지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박차정 의사가 국내에서 이제 더 이상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는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박차정 의사는 중국으로 망명을 하고 거기서 이제 의열단 단장이었던 김원봉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직접 총을 들고 싸웠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여성의 몸으로서 이국 땅에서 그런 활동이 굉장히 큰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는가 굉장히 큰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자, 오늘날에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거는 척박했던 그 시절에 아무런 대가 없이 목숨을 선뜻 내다 바친 그 훌륭한 분들이 계셨기에 우리의 오늘의 이 평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분들의 일생을 다시 한 번 더 새기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 곳 중 한 곳이라도 가셔서 고귀한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 전해보면 어떨까요?